안녕하세요. 코딩아재입니다. 오늘은 개발자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개발자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도 다뤄야 될 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인공지능보다는 개발자의 비중이 커서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코딩은 중학생도 한다. 제가 신입 개발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이제 표현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영상을 찍고 있는지라 돌려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아래 사자성어를 빗대어서 본다면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업계에서는 이걸 악용을 하고 있어요. 고용주가 이런 말을 빗대어서 이제 야근 강요를 한다든가 열정 페이 용도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신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코딩 자체에 너무 비중을 두고 있는 오류를 범해요. 근데 실상 개발 업무는 코딩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방향성을 잡아보라는 의도로 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발끈하며 거부하는 사람이 좀 많죠. 그 마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고생해서 개발자가 됐는데 고생이 허사라고 받아들여지니까 발끈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신입 개발자들이야 계속 경험을 쌓게 되면은 이런 오해를 풀 것 같은데요. 지금 개발 유튜버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여전히 코딩을 개발 업무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자신이 취득한 기술이 절대적이라 믿으신 분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자 같은 경우야, 오해는 계속 풀릴 것 같은데, 두 번째 경우, 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후대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지구 화면에 잘못된 기술 권위라 적혀 있는데 기술 갑질입니다. 특정 개발 기술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이제 기술적 권력을 행사하는 개발자를 좀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자신이 최고의 개발자라 포장을 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개발자를 좀 천시를 하고요. 천시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자기도 해봤다. 별거 아니다. 니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간섭을 해요. 이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연봉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실력 없는 개발자를 데리고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나한테 연봉을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특정 기술이 무엇이길래 기술 갑질이 가능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고 디버그를 해봐야지 자신만의 기술로 습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쉬운 것과 아닌 것으로 좀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아이폰 개발 같은 경우는 맥북을 구매하고 개발자 구매를 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윈도우즈 개발은 별도 개발 툴을 구매를 해야 돼요. 펌웨어 같은 경우야 개발 환경 구축은 쉽게 되지만 별도 장비를 구매해야지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는 점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돈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인데 전공 개발자가 그렇다기보다는 일반 사무직에서 일하신 분들이 넘어와서 이런 갑질 하시는 것 같아요. 유독 그런 것 같고 지금 제가 프론트엔드 위주로 지금 갑질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백엔드 쪽에서도 갑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성 언어를 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갑질을 한다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까워요. 논할 가치가 없는 분들이고요. 사례 위주로 설명하면은 와닿지가 않으니 서비스를 진행했을 때 문제점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윈도우즈랑 아이폰 개발자를 들먹이고 있는데 모든 개발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혹 갑질하는 개발자가 이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보통 회사에서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때 백엔드와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먼저 섭외해서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이 둘의 관계가 좀 개발 협업이 잘 되는 부분인지라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이 완료가 되고 런칭했을 때 그 반응이 좋았을 때 이제 2, 3차 개발로 아이폰이나 윈도우즈 개발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문제는 여기서 터진다라는 것이죠. 서비스 반응이 좋다라는 것은 기술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아이폰이나 윈도우즈 개발자들은 서버 개발이 미흡하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개발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개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시 채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 개발자들 다 투입돼 가지고 이제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잘 개발해 가지고 뭐 마무리가 된다면 좀 다행이긴 하겠는데 문제는 이런 개발을 진행하면서도 기능을 넣다 뺐다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갑질하는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인공지능 아니어도 이미 망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개발 시장의 변화를 보면 돼요. 이미 10년 전부터 각 서비스 업계들은 네이티브 앱을 피하고 가급적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 앱이 있고 뭐 지마켓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대변하고 있는데 좀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도 그걸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를 통해서 앱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의 발전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위에서 특정 기술의 구분을 돈을 투자하고 안 하고의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것마저도 이런 기술의 도입으로 교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은 단지 그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갑질하는 분들이 뭐 개발자의 미래를 걱정한 것이냐, 인공지능 때문에 망했다 이해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은 기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개발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개발자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앞서 인공지능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히기 위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개발자의 사회적 지위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개발자가 접하고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는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디까지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개발자가 그런 지위에 올라갈 것인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공학적 지식과 인문학 지식을 가지고 전공 개발자와 비전공 개발자를 표현을 해봤는데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제 비전공 개발자가 유리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그럴 거면은 개발자는 사라지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고 이렇게 이어지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개발자는 필요한데 개발자는 직업이 사라진다? 이게 뭐가 이상한데? 뭐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개발자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있든 없든 간에 개발자의 본래 가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에 수반된 설계 능력과 책임감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개발 갑질에 대한 사례로 설명했었는데 그 사례를 설명한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개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작하는 개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AI 권위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아까부터 개발자 권위니 AI 권위니 그런 생소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생각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잡아먹힐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너무 막연한 생각인지라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어느 한 유튜버 분께서 AI 권위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사회 각 계층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AI 답변을 좀 사용한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지금이야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지라 반박한 여지가 있지만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AI 판결이 절대화되는 시기가 올 것인데 그때의 심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반박하는 사람은 그때 없을 거고 가스라이팅을 당할 위험성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인데 저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AI 권위에 견제하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전 봐요. 전 그 견제 세력이 개발자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 권위라는 단어를 써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개발자는요, 인공지능이든 아니든 간에 기술적 권위를 보여가며 문제를 해결해야 갑니다. 그게 개발자예요. 개발자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실력과 자질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개발자 권인이 AI 권인이 단어 써서 좀 설명하는 것이 맞는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써서라도 앞으로의 개발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지금 유튜버 분들께서 간혹 코딩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개발자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코딩 공부 과정은 중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코딩에 대한 가치를 좀 떨어뜨렸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좀 고민 좀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인공지능을 접하면서 코딩이라든가 개발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고 고민해 봤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그 생각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